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걸작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완벽한 문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듯이 내가 대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된 어느 작가는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었으나 적어도 그것을 어떤 종류의 위안으로 삼을 수는 있었다. 완벽한 문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하지만 역시 무엇인가를 쓰는 단계에 이르면 언제나 절망적인 기분이 휩싸이게 되었다.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끼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코끼리를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식이다. 8년간 나는 그런 딜레마를 계속 품어왔다. 8년간 말이다.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다. 물론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나이를 먹는 것이 그다지 고통이랄 순 없다. 그것이 일반론인 것이다. 20살이 조금 지났을 무렵부터 계속해서 나는 그러한 생활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그 때문에 나는 타인들로부터 수많은 타격을 받고 당하며 오해받는 동시에 또한 많은 불가사의한 체험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마치 다리를 건너듯이 소리를 내며 내 몸 위를 통과하고 그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쭉 입을 다물었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나는 20대의 마지막 남은 한 해를 맞이했다. 지금 나는 말하려고 한다. 물론 문제는 무엇 하나 해결이 되어 있지 않고 말을 마치는 시점에도 사태는 전혀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결국 문장을 쓴다는 것은 자기 요양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요양을 위한 조촐한 시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확한 말은 어둠의 밑바닥으로 빠져든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 적어도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나에게는 최선이다. 덧붙일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잘하면 훨씬 앞서, 몇 년이나 몇십 년 앞서 구제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리고 코끼리는 평원으로 돌아가고 나는 보다 아름다운 말로서 세계를 이야기하겠지. 나는 문장에 관해서 많은 것을 테릭 하트필드에게서 배웠다. 그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불행하게도 하트필드 자신은 모든 면에서 불모의 작가였다. 작품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문장은 읽기 까다롭고 스토리는 엉터리고 테마는 치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장을 무기로 해서 싸울 수 있는 극히 드물고 비범한 작가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해밍웨이, 피처제널더 같은 동시대 작가들의 견주어도 하트필드의 전투적인 자세는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하트필드는 최후까지 자신이 싸우는 상대의 모습을 포착하지 못했다. 결국 불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다. 8년 2개월 동안 그는 그 불모의 싸움을 계속했고 그리고 죽었다. 1938년 6월의 어느 맑게 개인 일요일 아침, 오른손에 히틀러의 초상화를 쥐고 왼손에 우산을 펼쳐진 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그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가 죽었을 때도 별로 화제가 되지 않았다. 내가 절판이 된 하트필드의 최초의 책 한 권을 우연히 손에 넣게 된 것은 사타구니의 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중학교 3학년 때의 여름방학이었다. 나에게 그 책을 준 숙부는 3년 후에 장암을 앓아 몸속을 난도질 당하고
몸의 입구와 출구에 플라스틱 파이프가 한껏 채워진 채 몹시 고통스럽게 죽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마치 교활한 원숭이처럼 검붉게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에게 모두 3명의 숙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중국 상해 교회에서 죽었다. 그는 종전 이틀 후에 자신이 파묻은 지뢰를 밟았던 것이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3번째 숙부는 마수사가 되어 전국의 온천을 떠돌고 있다. 하트필드는 좋은 문장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문장을 쓴다는 작업은 곧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감성이 아니라 잣대이다. 기분이 좋아서 뭐가 나쁜가? 내가 자를 한 손에 들고 쭈삣쭈삣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한 것은 분명히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한 해로 벌써 15년이나 지났다. 15년에 걸쳐서 나는 실로 여러 가지 것을 방출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가 중량을 줄이기 위해 짐을 내버리고 자석을 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본 스튜어트를 내버리듯이 15년 동안 나는 온갖 것을 내버리고 그 대신 거의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았다. 그것이 과연 옳았던 일인지 어떤지를 나로선 확신할 수 없다. 편안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한 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다. 나는 화장한 후에는 뼈 한 조각 남지 않을 것이다. 어두운 마음을 갖고서는 어두운 꿈밖에 꿀 수 없어. 아주 어두운 마음으로 꿈조차도 꿀 수 없지. 돌아가신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팔을 뻗쳐 할머니의 눈꺼풀을 가만히 감겨준 것이었다. 내가 눈꺼풀을 내리는 동시에 그녀가 79년 동안 계속 품어왔던 꿈은 마치 길바닥에 떨어지는 여름날의 소낙비처럼 고요히 사라져 나중에는 무엇 하나 남지 않았다. 다시 한번 문장에 대해서 쓴다. 이것으로 마지막이다. 내가 있어서 문장을 쓰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한 달 동안 한 줄도 쓰지 못한 적이 있는가 하면 사흘 밤낮을 계속 썼는데도 그 결과 그것이 모두 잘못됐다고 느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쓰는 것은 즐거운 작업이기도 하다. 살아가는 일의 어려움에 비해서 거기에 의미를 덧붙이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이다. 10대 시절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일주일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던 적이 있다. 약간만 솜씨를 부리면 세계는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가치는 전환되고 시간은 흐름을 바꾼다.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함정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불행하게도 훨씬 훗날이었다. 나는 노트 한가운데 한 줄의 선을 긋고 왼쪽에는 그동안 얻게 될 것을 쓰고 오른쪽에는 잃어버린 것을 썼다. 잃어버린 것, 짓밟힌 것, 특히 내버려둔 채 돌보지 않은 것, 희생시킨 것, 배반한 것. 나는 그것을 끝까지 계속 쓸 수가 없었다. 우리가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10년이 가로놓여 있다. 아무리 긴 자를 가지고도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내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만 리스트이다. 소설도 문학도 아니거니와 예술도 아니다. 한가운데 선이 하나만 그어진 다만 한 권의 노트이다. 교훈이라면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당신이 예술이나 문학을 원한다면 그리스인이 쓴 것을 읽으면 된다. 진정한 예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노예 제도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이 그랬듯이 노예가 밭을 갈고 식사를 준비하고 배를 건조하고 그러는 동안에 시민은 지중해의 태양 아래서 시작에 심취하고 수학에 몰두한다. 예술이란 그러한 것이다. 모두 잠들어 고요한 새벽 3시에 부엌의 냉장고를 드덮는 인간으로는
그런 정도의 글밖에 쓸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나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